싫어. 회사에서란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기존에 제가 오늘의 유머에 올린 자료를 편집하고 수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섬뜩한 경험 중이네요. 이번 이야기는 군 전역 후에 여름방학 단기 알바로 군산에 내려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실화입니다. 군산이라는 곳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한 항구인데요. 그곳에 공장 보안, 입구를 지키는 젊은 보안요원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갔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는 공장의 정문과 기타 초소를 지키는 일이었으며 야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공장 순찰을 하는 업무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생활하여 다시 한번 군대 생활을 체험하는 계기도 되었지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친절해서 재미있게 생활했던 곳이었습니다. 보통 이 보안 일은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게 채용하지만 저는 2달만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노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한 달 정도 더 있게 되었죠. 약간 망설이던 것은 바닷가 근처라는 것이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장을 순찰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 것들이 공장 안을 배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색상이 흐릿하고 숫자도 거의, 아니 어느 날은 아예 없을 적도 있어서 바닷가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연기들이 많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을 정도였죠. 요즘에도 바닷가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그날부터 그 숫자가 엄청 늘어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으로는 태풍이 엄청 몰아친 이후에 날씨가 더워지면서부터였습니다. 특히 그날부터 그 모습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 여자분 등등 너무나 무서워서 순찰 나가는 걸 어떻게든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나갔고 그분들을 지나치면서 간신히 순찰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렇게 짧게 표현했지만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어딨냐고 울고 있고 할머니는 길이 어딨냐고 물어보고 왜 할아버지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도 그 속도를 쫓아오면서 같이 이야기나 하자고 말 걸어오고 솔직히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말 걸거나 했던 내용은 내 머릿속에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지역부터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씨발 붙었구나 라고 직감을 했지만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었고 그냥 식당에 가서 제 스스로 소금을 뿌리는 정도였습니다. 일이 끝나고 숙소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째는 배라고는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제가 심한 복통을 앓았습니다. 병원까지 실려갈 정도였죠. 그렇지만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2번째는 다음날에 주간반 출근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전날까지는 멀쩡하던 도로 바닥의 한 부분이 없어져 있는 것입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7시입니다. 그 부분을 차가 지나갔고 쿵 튀기면서 차에서 굉장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도착할 때쯤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차 안에 동료분이 몇 명 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설명해줘서 다행이었지.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던 아찔한 기억이었죠. 엔진 브레이크와 사이드 브레이크로 멈췄습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재수없는 날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꿈을 꿨습니다. 숙소의 침대 위에 누워있었는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무거움과 온몸에 털이 바짝 선 듯한 느낌이 몰려들어왔습니다. 눈을 뜨니까 귀신 5명. 참고로 귀신의 눈 부분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 귀신들이 제 주위에 있었고 한 명은 제 배 위에 있더군요. 머리가 산발로 발목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얘는 아직 지켜보자. 얘는 아직 지켜보자. 얘는 아직 지켜보자. 하면서 그 배 위에 있는 귀신이 펄쩍펄쩍 뛰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정신을 잃고 다시 눈을 떠보니 그 귀신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지금 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말하자 되돌아도 온 대답은 네가 몸이 아파서 헛것이 보이냐? 야! 술 좀 작작 좀 쳐먹어라! 라는 말뿐이었죠. 어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이 또 근무라서 죽도록 나가기 싫었지만 땡보라는 일요일 근무였고 참고로 보아는 일요일에도 출근합니다. 다만 공장은 돌아가지만 입출구가 없어서 평소보다는 한가한 날이죠. 할 일이라고는 멍 때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주간 근무라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출근했는데 제가 맡은 초소는 바닷가 쪽을 바라보고 있고 홀로 근무하는 초소로 배정받았습니다. 바닷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공장 부지이기 때문이죠. 점심 먹고 멍 때리고 있는데 바닷가 쪽에서 웬 젊은 여자분이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복 차림에 여자분이라서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공장 부지 쪽이라 남자들이라 남자화된 여성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잠이 쏟아지더군요. 가끔씩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백일몽의 시작이었죠. 그럴 때 잠을 자면서 현실과 흡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느낌이 오자 뭔가 있나 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 자리에 쓰러져 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들이 머릿속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제 초소 쪽으로 가까이 걸어오더니 마침내 제 초소의 문을 열더군요.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걸어오는 모습, 문을 여는 모습이 바로 옆에서 보는 듯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솔직히 몸매도 굉장히 괜찮았으며 서구적인 스타일의 여자분이었고 귀신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달라보았습니다. 다만 귀신이구나 라고 느낀 것은 얼굴이 안 보이더군요. 얼굴 부분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나 기타 장신구까지 보였습니다. 이윽고 초소 안으로 들어와 제 등 뒤에 서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를 시작하더군요.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 웬 어른이 잘해 수고하네 그런 형식으로 주물러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전혀 나쁜 감정이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쁜 감정이 느꼈으면 미칠 듯한 소름이 끼쳤겠죠. 그렇게 어느 정도 주물러 주더니 XX씨 이제 빨리 가야겠네요. 그만해요. 징조는 다 봤잖아요. 라는 말을 하더군요. 말을 마치고 그 여자분은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자분이 가시고 잠시 후 백일몽이 쓰겠는데 조용한 주변 정적만에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꿈을 꾼 후 바로 그만두겠다는 말을 팀장님께 들은 후 후임 인원이 올 때까지 2일에서 3일 정도만 있어 그렇게 달라고 그런 말 들었습니다. 뭐 2-3일 동안은 별일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음날 근무를 위해서 일찍 잠이 들었는데 지난번과 똑같은 상태로 가위 비스무리하게 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줄었더군요. 제 배 위에 서있던 귀신을 포함하며 5명이 제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 배 위에 있는 귀신이 저를 보면서 참고로 귀신의 눈이 안 보이니 저는 저를 보는지 안 보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요. 한 명이 쥐포, 한 명이 뜀뛰기, 한 명이 잠수, 나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총 90명을 말하고 넌 나야. 사랑해. 그렇게 말한 후 갑자기 그 귀신의 머리가 제 얼굴 쪽으로 갑자기 쓱 내려오더군요. 인간의 신체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몸은 서 있는데 얼굴만 내려와 저와 얼굴을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안 보이던 얼굴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다행히 얼굴의 부분은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일정 법칙을 벗어난 듯 이 부분이 보이더군요. 씩 웃으면서 입을 약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뚝뚝뚝 귀신의 입에서 제 얼굴로 떨어지는 침과 물 살려달라고 울고 싶었습니다. 나 머릿속으로 미치도록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살려줘! 살려달라고! 들었는지 머리가 위로 쑥 올라갔습니다. 그 후 다시 쿵쿵 제 배 위에서 뛰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 고통이 다 느껴졌습니다. 죽어서 나랑 같이 있자. 죽어서 나랑 같이 있자.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전 살았다는 안도감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그리고 이유 모를 메스꺼움을 견디지 못해서 화장실에서 수십 분간 오바이트와 헛구역질만 계속 해댔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면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근무를 위해서 공장으로 투입이 되니 일이 이미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동갑이었던 협력업체 생산직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25톤 트럭에 뒷바퀴에 깔려 압사당한 것입니다. 사람이 워낙 많아서 누가 누구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가장 그 여자분이 한 말과 방금 꿈에서 겪었던 말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쥐포, 진짜 맞아 들어가는 건가? 그럼 난 뭐지? 어떻게 죽는 거지? 너무나도 무서워서 두 명이서 같이 서는 정문이나 후문 쪽으로 보내달라고 지원을 했고 다행히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되자 비가 쏟아졌습니다. 야간에 순찰을 돌 때는 밀어내기 형식으로 순찰을 돌아서 이미지로 보여드리자면, 정문에서 시작했던 저는 이제 이 초소로 갈 차례였습니다. 한 명이서 서 있는 곳이기에 약간 두렵긴 했지만 이제까지는 순찰을 돌 때도 별일이 없었고 공장은 24시간 가동 상태라서 사람들도 새벽까지 많은 수가 왔다 갔다 거렸던 이유도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평소에 앞이 뿌옇다 할 정도로 많았던 연기들이 그날따라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귀신도 없었고, 하지만 당시 제가 패닉 상태여서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약간 안도하면서 역시 과민성인가? 헛것을 본 건가? 정신병원을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 초소에까지 도착하고 우위를 벗고 이야기를 하려는 차에 초소 안에 있던 선배가 한마디 말도 없이 인상을 빡 쓰면서 우위를 챙겨 입고 나가더군요.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나? 그리고 바로 들어오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야! 팀장님 어디 가셨냐? 네? 뭐요? 팀장님이랑 같이 순찰 도는 거 아니었어? 올 때 2명이서 걸어오던데. 저 혼자 왔는데요? 선배의 말로는 멀리서 보니 우위 입는 사람이 제 바로 뒤에 서서 계속 걸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이 비 오는 날에 같이 순찰 도는 건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순찰 귀신과 함께 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는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로 귀신 본 이야기나 공포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실제로 여기 귀신 있다, 저기에 뭐 있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말하고 다니니까는 엄청나게 놀림받은 적도 있을 뿐더러 집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받았습니다. 귀신은 자신을 인지하는 사람에게만 쫓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밖을 보니 귀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선배도 무섭다는 말을 하면서 정문 상황실로 무전을 쳤습니다. 야! 나 귀신 봤어! 진짜로! 야, 오늘 일도 있고 날도 이렇고, 야! 그냥 차로 놀자! 야, 차 좀 가져러 와라! 야, 나 무서워 죽겠다! 약간 짬밥이 되는 선배였기에 그 이후부터는 다행히 차량으로 순찰 돌게 되었습니다. 이 초소에 있는 동안 문을 두들기는 소리만 수십 번을 들었으며 멀리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빨리 시간만 가라, 시간아 가라, 이러고만 계속 중얼거리고 있을 찰나에 문이 덜컹하고 열렸습니다. 야!
교대하자! 교대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게 시간이 계속 흐르고 무슨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는지 봤지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더군요. 마지막 초소인 협력업체 조소 때는 날이 더 밝았기에 긴장을 풀고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소 바로 앞에 지난번에 제 어깨를 주물러주던 그 여자분이 나타났습니다. 또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더군요. 얼굴까지 선명하게 다 보였습니다. 그 특유의 오함만 없었으며 사람이라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넋을 잃을 정도였죠. 초소 근처까지 가까이 오더니 초소문을 하고 두드리더군요. 초소 위쪽은 플라스틱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이 다 보입니다. 그렇지만 문을 열지는 않고는 밖에서 저를 싱긋 웃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그만하시게 됐네요. 고통스럽게 해서 미안해요. XS님은 외진이라 되게 껄끄러웠거든요. 다음에 군산 오게 되면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몸 건강하세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도 할 수 없었으며 몸도 굳어버렸습니다. 움직이지 않게 되어버린 거죠. 그 여자분은 저에게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니 천천히 왔던 길로 걸어갔습니다. 네, 저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왔던 길은 바다였습니다. 그녀는 바닷속에서 나왔으며 바닷속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 모든 게 백일몽이었던 거죠.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과 안도감에 빠져있을 때 밖에서 문을 차는 소리와 함께 초소 자체가 흔들거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나가니 아침, 게다가 날이 밝을 때도 불구하고 공장 안으로 날아가는 흰 천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는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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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라는 아깝다는 탄식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신입 인원이 충원되었으며 군모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한가할 때쯤에 인사를 드리려고 공장으로 갔을 때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인사조차 간신히 드리고 그러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돌아가신 겁니다. 고장 2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40대 근로자와 철을 녹이는 용암로에 빠져버린 근로자 총 2명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24시간 365일 가동되던 공장을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멈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TV에서 기자들이 취재온다는 말도 있어서 보안팀은 비상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어떤 모습을 봐서 불이 났게 팀장님께 인사만 드리고 재빨리 공장을 빠져나와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약간 무서운 모습이어서 말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잠시 담배까지 피고 왔습니다. 정문 초소 바깥에 빨간 피를 뒤집어 쓴 수많은 귀신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그 아름다운 여성분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 라는 말을 중얼거리고 서 있더군요. 그네들이 왜 그런 일을 벌였고 왜 일어났는지 그 이후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이후로도 6명이 더 돌아가셨고 큰 구술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내용은 실화입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파네 루렌시안님의 이야기입니다.